내가 계엄에 반대는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 이 말뜻이 비상계엄에 필요한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외부로 드러난 표지를 보면 증인이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문건을 받았고, 거기에 보면은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런 것이 형광펜으로도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현 장관의 진술을 보면은 증인을 위한 그런 특별문건과 이상민 장관을 위한 단전단수 특별문건, 피고인을 위한 또 특별문건, 이렇게 특별문건들을 만들었다고, 김용현 장관이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증인에게 준 거라고 이렇게 진술이 있고, 또한 증인 지금 사직 운운하지만 실제로 사직이 된 것도 없었고, 또 향후에 증인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할 때 헌재 재판관 3명 미임명과 관련해서 2명만 임명하는 등 미임명권과도 증인이 연루되어 있고, 이런 점들로 봤을 때는. 잠깐만요, 재판장님. 네. 지금 이 사건과 무관한 증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참석해서 증인과 관련해서 인식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증신문하는 거지. 지금 특검에서 물어보시는 거는 저희가 듣기로는 증인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증인과 관련된 무슨 범죄를 추궁하는 것처럼 신문하시는 내용이어서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인 대답하신 것 중에서 이제 당시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셨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있고, 증인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나신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피고인의 당시 태도가 그 반대를 안 했다고 느꼈거나 반대를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증인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게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건 분명히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총리를 뵀을 때 제 기억으로는 너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총리께서 이 부분을 많이 만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나도 반대를 많이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저는 그때 총리께서 어떤 생각이신지는 상관없이 좀 더 우리가 만류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급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만류하자는 취지로 총리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게 내가 마치 총리께서 만류를 안 하고 계셔서 그 얘기를 했다, 이건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증인이 대답한 거랑 그리고 아까 피고인이 증인의 질문에 대해서 답했던 내용은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라는 대답에 피고인이 나도 반대를 말씀드렸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증인이 진술을 하셨어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네네. 증인의 질문 자체는 피고인이 반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이 이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총리께서 그 전에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총리께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께 반대를 했는데도 제가 낙담을 하고 나와서 앉아 있는데 다른 국무위원이나 총리님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반대 안 하고 계십니까? 라는 취지인 거죠, 당시에는 제 말씀은요. 네, 그러니까 당시 기준의 기준. 네, 당시 기준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더 가야 돼서 만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제가 총리가 지금까지 반대를 안 했으니까 내가 그거 취지는 아니었고. 네, 그럼 그 당시 지금 상황이 그랬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 지금 질문하고 대답을 나누기 전에 네. 이제 증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아까 말을 나누는 모습을 CCTV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제가 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이 이야기해보세요라고 말을 했다라는 네. 취지로 대답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행동은 지금 조금 전에 증인이 피고인이 행동이 반대를 하지 않았거나 반대를 한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이전의 상황인데, 네네. 증인과 피고인이 이때 대화를 나눈 이 부분은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피고인이 반대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옆에 조태열 장관도 같이 서 있었고 총리가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분위기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이제 이분들은 와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엔 좀 네가 좀 네 차례다 가서 좀 얘기를 해봐라라는 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는 당시 생각이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가서 말씀드리는 게 제 책무다라는 생각을 했던 느낌이 있었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총리께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총리께서도 들어가서 얘기해봐. 이런 되게 굉장히 좀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인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느낌을 물어보시니까. 네. 그럼 그 당시에 대화를 나누시는 거는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셨는데 그분이 들릴 정도로 대화를 나누신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이서만 대화를 작게 나누신 건가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서 계시고 이제 들어가시려면 전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총리께는 뭐 귓속말 같이 하는 모습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제 대적교실을 퇴실하실 때 증인이 반대해도 할 일은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다라는 진술인데 그러면 그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는 대적견실에서 증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화가 오갔던 것인가요? 아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할 일은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어차피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환시장이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FFA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굳이 증인이 내가 할 일은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한 거는 누군가가 증인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그걸 설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그때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워딩은 기억이 안 나고 다만 제가 외환시장이 지금 있으니까 FFA를 하려고 지금 시장이 충격이 컸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아마 할 일이란 말을 했다면 제가 이제 이직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제가 반대를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 계엄이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 다 공직자이신데 제 그때 상황은 저는 더 이상 이직을 수행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제 직을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직을 던지면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비록 직을 던지거나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이 경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충격은 클 테니까 지금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회의도 하고 시장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은 저의 마지막 책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금 말씀을 검사님이 하시니까 아마 그런 취지의 제가 였기 때문에 그런 취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계엄에 반대를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증인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실제로 대통령 탄핵 소추 전까지 사직한 사실이 있나요? 탄핵 소추 전에 총리한테 사직한 적도 있고요. 총리한테 아마 사의를 표명했던 걸로 저뿐만 아니라. 근데 검사님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사표 던지는 이제 건 추가 질문이 있으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직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사직을 한 사실이 있냐고. 그러니까 사의를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이 재판장님 아까 물음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내가 계엄에 반대는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 이 말뜻이 비상계엄에 필요한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외부로 드러난 표지를 보면 증인이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문건을 받았고 거기에 보면은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런 글씨에 형광펜으로도 칠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 장관의 진술을 보면은 증인을 위한 그런 특별문건과 이상민 장관을 위한 단전단수 특별문건, 피고인을 위한 또 특별문건, 이렇게 특별문건들을 만들었다고 김용현 장관이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증인에게 준 거라고 이렇게 진술이 있고, 또한 증인 뭐 지금 뭐 사직 운운하지만 실제로 사직이 된 것도 없었고, 또 향후에 증인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할 때 헌재 재판관 3명 미임명과 관련해서 2명만 임명하는 등 미임명권과도 증인이 연루되어 있고, 이런 점들로 봤을 때는 잠깐만요. 재판장님. 네. 지금 이 사건과 무관한 증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참석해서 증인과 관련해서 인식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증심을 하는 거지. 지금 특검에서 물어보시는 거는 저희가 듣기로는 증인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증인과 관련된 무슨 범죄를 추궁하는 것처럼 신문하시는 내용이어서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뒷부분은 좀 짧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헌재 재판관 미임명권 등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증인이 당시에 내가 계엄에 반대를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런 외부에 드러난 지표들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든 해석하기에는 증인이 비상계엄에 필요한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 즉 비상계엄에 동조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뭐 어떤 말씀을 개인의 생각이시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직 말씀하는데 저한테 사직 운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볍게 사직 운운한 건 아닙니다. 제 자리가 사표를 던지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공직자시니까. 제가 그때 나중에 비상계엄 후에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당시 대행한테. 그랬더니 언론에 파이낸스 미니스터가 기재부 장관이 사표 썼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제가 느낀 게 우리 직이라는 건 공직은 내가 사표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 부분은 끝까지 사표를 직에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제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거와 일맥상통해서 그런 부분을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헌재재판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첨언을 드리는 건 그렇고요. 다만 헌법 질서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헌법 질서가 돌아가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이 제가 개헌을 반대했던 거랑 저는 일관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